해볼게. 잘 나오네. 자, 고객이 왔어. 고객이 등장했어. 고객이 등장해서 자, 시술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시술해서 뭘 줘야 돼? 다름을 줘야 돼. 차별화. 뭘로 줄 거야? 다름을. 자, 우선 공간의 차별은 건물의 값이 있어서 이건 만들어져. 공간의 차별. 이게 주차 포함이야. 주차가 원활한 곳은 한국에 별로 없어. 서울이건 경기건 지방이건.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차별을 보여줄 수 있어. 그 다음은 시술의 차별이 나와야 돼. 시술의 차별. 그러면 펌어에 대한 차별과 컬러에 대한 차별, 커트에 대한 차별이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 진단기 있지, 진단기. 진단기 제대로 쓰나? 두피 진단기? 항상 써? 시술할 때만 쓰지. 그 두피 시술만. 그럼 너희들은 그 모발도 되니? 자, 두피 진단에 대한 걸 기본으로 하는 거야. 두피 진단 기본으로 해줘. 차별화. 그래서 두피가 어떠한 상황이냐를 기준으로 커트를, 어떠한 상황이냐를 기준으로 컬러를, 어떤 상황이냐를 기준으로 파마를 잡아주는 거야. 뭘 잡아? 두피 진단을 해서 오늘은 해당 케이스에 맞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사용했겠다고 얘기를 하면 돼. 방문하셨으니까 당신 두피 상태에 맞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제공한다 라는 게 기본 뭐가 되면 돼? 차별화가 되면 돼. 뭔가를 팔려고 하는 거는 2차적이고 그것보다는 우선 진단을 해서 그 진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의 형태, 나의 차별화의 형태를 그에 맞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로 고객에게 전문성을 보여주는 걸 첫 번째로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건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치? 돈 드는 거 아니지. 자, 그리고 우리 카운셀링지가 따로 있나? 상담지? 고객 상담. 내가 알기로는 원래는 있는데 안 쓰나 봐. 너는 쓰니? 고객 상담지. 시술 상담할 때 나이는 어떻고 얼굴형은 어떻고 모발은 어떻고 두피는 어떻고 직전 시술은 뭘 했고 어떤 걸 선호하고 쓰진 않아? 자, 그러면 카운셀링 차트를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고객의 뭘 알아보는 거야? 보여지는 것과 또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고객이 갖고 싶은 욕망을 페르소나라고 하거든? 이건 뭐야? 모발 상태, 하고 싶은 디자인. 자, 이건 페르소나라고 해서 셀링 포인트라고도 이야기하고 불편 요소라고도 이야기를 해. 이런 것들을 카운셀링 차트에 담는 거야. 대구에서 안 해. 대구만 안 해? 서울에서 상위 1%도 안 해. 0.1%만 해. 우린 하자고. 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5분, 10분. 근데 이거 알면 알수록 시술이 쉬워진다? 클레임이 적어져. 이거 알면. 상담지는 응. 만들어줄게. 그거 있어요. 시술 끝나고 대표님 끝나고 쓰시더라고요. 응. 저도 받아가지고 응.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작성하고 있는데 응. 저렇게 상담할 때는 그냥 물어볼 거 물어보고 일이 따로 적진 않거든요.
끝난 뒤에 이제 기억만 하는 편인데 쓸 수 있는 방법지가 있으면 아니면 뭐 말 그대로라도 하면 안 잃어버리고. 너무 좋지. 이게 봐봐. 카운셀링을 했어. 상담이라는 거래. 자, 시작에서의 상담이 있고 엔딩에서의 상담이 있는 거야. 시작에서의 상담은 시술에 도움이 돼. 내가 하는 시술에. 그치? 엔딩에서의 상담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다음 시술. 넥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작성을 할 때 이 넥스트를 하기 위해서 뭘 써야 되는 거야? 오늘 시술 과정이랑 결과를 쓰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뭐까지 써? 넥스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쓰는 거야. 시작점에서의 상담지는 오늘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시술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펌이다 라고 하면, 펌을 기준으로 하면 펌의 목적이 손질인지, 펌의 목적이 형태에 대한 변화인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염색이라고 하면 염색의 목적이 계절을 기준으로 한 변화인지, 아니면 색치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의 보완 또는 이미지 관리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거기에 대한 상황으로 염색을 적용할 거 아니야. 아, 이 사람은 이번 계절 바꾸고 싶은 거구나. 그럼 변화 폭이 나와야겠네. 화사해야겠다. 아, 이 사람은 새치가 지금 있구나. 이 사람의 활동을 위해서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페이스라인 쪽은 더 단단하게, 더 정교하게 스티치 커버를 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가니? 뭔 말인지? 이게 시작점에서의 카운셀링의 몫이야. 중간에는 어떤 것들을 넣어줘야 돼? 스몰 토크로는 중간에 오늘의 시술 과정이야. 그래서 모든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자, 샴푸실로 모실 거야. 왜? 아, 이런 상황이 들어가기 전에 샴푸를 하는 게 좋아. 자, 머리를 말려. 왜? 머리를 말리고 제품을 발라야 이러한 효과가 있어. 지금 현재 연화를 할 거야. 왜? 당신의 모발 상태는 다음과 같기 때문에 연화를 이런 방식으로 할 거야. 열처리 들어갈 거야. 왜? 열처리가 당신의 이런 시술 속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열처리로 인해서 색깔이 고르게 퍼질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열처리를 할 거야. 등등의 오늘 시술 과정을 고객한테 항상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 뭐가 돼? 고객은 이걸 이해하면 안심이라는 게 돼.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걸 안심을 안 준다라고 하면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지금 봐봐. 자, 차트를 잡았어. 차트를 잡아서 뭘 줬어? 차별화를 줬어. 자, 진단을 했어. 이걸 가지고 차별화를 줬어. 자, 그러면 이 차별화 있지. 자, 이런 카운셀링을 기준으로 한 차별화거나 두피 진단을 하는 차별화가 우리가 시행이 돼. 그럼 차별화를 자랑해야 돼, 이걸. 이해가? 카운셀링이 있어서 좋다라는 것이 리뷰에 나와야 돼. 또는 블로그에 나와야 돼. 두피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한다라는 걸 다시 자랑해야 돼.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자랑을 해야 돼. 여기서 또 뭘 자랑해? 50% 할인이라고 치면 자랑해야 돼. 자랑이 돼야 돼. 와, 이런 상황인데 이 가격이야? 자랑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자랑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뭔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뭔가 한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다? 성과가 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시술 과정을 진행하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루틴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나는 펌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루틴, 컬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루틴. 화났어. 커트를 할 때, 펌을 할 때, 케어를 할 때 등등의 다음과 같은 루틴이 나와야 돼. 과정이 어떻게 해야 돼? 통일성이 있어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시술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시술을 했어. 과정을 했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 엔딩 값에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여러분 엔딩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전판을 100% 했으면 좋겠어. 이유는 전판이 뭘 도와줘? 시술 만족도를 올려줘.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잘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트먼트를 가져가서 여러분들의 매직 세팅을 트리트먼트로 마무리를 하잖아? 그럼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은 향기를 하루 종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번에 머리를 잘했구나 라는 것들로 희석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택 대표님한테 좋은 교육, 펌 교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생길 수 있어. 물론 오차가 생길 때는 뭐 실장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가르쳐 주시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가 생겼을 때 만들어지는 건 손상도야. 아직 여러분들은 손상도가 있어. 그러면 손상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전판이 100% 해결할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아직 여러분들은 하루에 10명 이상 메이 세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족함, 아쉬운 부분들을 전판으로 어떻게 해야 돼? 메꿔야 되는 거야. 이 전판 제품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관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객은 아예 없어.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오늘 시술 잘 됐다. 그래서 오늘 시술 잘 됐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뭐라는 거야? 전판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가 있어. 오늘 머리가 잘 안 나올 수 있어. 100% 잘 안 나올 수 있어. 안 나올 수 있어. 자, 거기에 꽂히면 안 돼. 얘가 오늘 내가 왼쪽이 좀 긴 것 같아. 오른쪽이 좀 짧은 것 같아. 또는 컬이 좀 안 나온 것 같아. 색이 좀 얼룩인 것 같아. 라는 건 여러분 생각이야. 고객은 그걸 이해할 가능성이 적어. 뭔 말인지 알아? 이게 여러분들이 초급 디자이너들 입장으로 보잖아? 그러면 엔딩에서 다음 시술 제안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 많이들. 뭔 말이야? 이 엔딩 값에서 오늘 완성에 대한 확신이 높잖아. 그러면 제안해. 뭘? 다음 시술에 대한 제안을 해. 근데 반대로 확신이 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 빨리 나갔으면 좋겠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생각이야. 게다가 이거 있어. 완성의 확신과 미확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20대래. 여러분 20대는 머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 많이 해본 적이 없어.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20대는 이 시술이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 지네도 안 해봤어. 30대는 그나마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이 확실한지 자기도 잘 몰라. 40대는 완벽한 확신이 있어. 40대부터. 왜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 40대 이상의 여러분들을 만날 가능성은 적어. 밖에서 이걸 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20, 30대는 있잖아. 이들조차 확신이 없어. 이들조차. 완성이 뭔지 몰라. 이들도 안 해봐서. 확신을 가지라고. 안 쫄아도 돼. 그들보다 자기네들이 여러분들이 전문가야. 무슨 말이야?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 넥스트가. 이게 나와야 돼. 다음 시술 제안이 나와야 돼. 반드시. 이게 안 나오면 안 오는 거야. 이게 나와야 와. 경쟁사가 너무 많아. 경쟁사가 너무 많아서
고객들 입장에선 아쉽지가 않아. 우리 집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야. 실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원장님 정도 되면야 아쉽지. 이분 아니면 자기 머리 케어가 안 된다라는 걸 고객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20, 30대는 경험을 안 해봤잖아. 그래서 내가 다이렉트로 다음을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할게 라고 하지 않으면 걔는 딴 데 가서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제안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재방률은 완전히 달라져. 그럼 다음 제안을 대부분 쫄아서 못해. 확신이 없을 때. 근데 괜찮다 이거야. 그래서 넥스트가 반드시 나와야 돼. 자, 근데 자 넥스트를 봐봐. 염색이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염색을 다음 넥스트로 잡았어. 그럼 염색은 딴 집에서 하는 거랑 여러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자, 펌을 했다 치자. 펌을 한 고객한테 염색을 제안했어. 어떻게 제안할 거야? 넥스트를. 자, 지금 고객의 모발 잔여색 플러스 지금 고객의 멜라닌 색소 정도 플러스 계절감 플러스 피부톤 플러스 우리 진단했지? 두피 상태 이걸 기준으로 뭐라는 거야? 컬러 조색을 한다고 해줘야 돼. 얘가? 지금 고객 모발의 잔여색이 어떠하냐? 멜라닌이 지금 페어멜라닌과 유멜라닌 정도에서 자기네는 어떤 기준이 높냐? 현재 계절감이 지금 이제 5월이 다가오잖아? 그럼 머리를 묶으면서 뭔가 이목구비에 화사함을 줘야 되니까 계절감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의 피부톤과 두피 상태를 고려해서 컬러를 조색하겠대.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멘트를 던져야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나한테 맞춘 거잖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나한테 맞추는 게. 나를 아니까 맞춰주는 거야. 근데 딴 집 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해야 되지. 여긴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럼 어디를 선택해? 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자, 그리고 우리가 첫 방문 50% 했다라고 치면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고객이 쫄 거란 말이야. 마음에 드는데 쫄 거야. 가격 때문에. 자, 다음에 오면 40% 할인을 할 거야. 40%. 와볼 만하지, 그럼. 40까지 와볼 만해. 이해가? 자, 근데 펌에서 바로 염색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자, 염색도 되어 있어. 펌을 오늘 했어. 그럼 뭐 해야 돼? 케어해야 되지. 그렇지? 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케어는 넥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케어를 한다라고 하면 20일 안에 오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케어는 모발 케어는 50% 할인. 우리 모발 케어 얼마야? 센 거는 15만 원? 18? 세다. 아니 18이 말이 세다고. 자, 그러면 50% 할인. 뭐를? 18만 원짜리를. 얼마야? 9만 원. 9만 원이면 해볼 만하지, 고객은. 비싼가? 가게 매장 측에서도 되는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응? 뭐라고? 케어는 이제 완전히 제품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약간 이치가 보이긴 대표님과 얘기하고 만약에 대표님께서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내가 케어 제품 갖다 줄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됐지 그럼? 응. 야, 별걸 다 한다. 이거 이해가지? 어떤 느낌인지. 20일 안에 50% 하면 웬만해서 와. 근데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컬러까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와. 3번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방문율이. 자, 그치. 첫 방, 재방, 3방 고정이야. 3번까지만 오면 85%로 올라가. 고정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해? 항상 3번 오게 하지. 기억나? 수업할 때? 반드시 3번 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거 이해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요건 이해했지? 요 구조는. 네. 고객이 좋아할 만하겠지? 자, 역시 이것도 뭐가 돼야 돼? 감동 리뷰가 나와야 돼. 여기서도 리뷰가 나와야 돼. 와, 여기 이렇게 해줬어. 50% 했어. 와, 이거 나한테 맞춰주겠대. 근데 40%가 된대. 리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증명하고 계속 적용이 되어야 고객은 어떻게 해? 관심이 생기고 브랜드의 매력을 느끼는. 오케이? 자, 그러면 염색이 아니라 펌을 한다라고 치자. 펌이야. 펌어를 한대. 자, 펌어도 그럼 꼬셔야지. 어떤 멘트를 할 거야? 자, 사전에 커트를 한 사람이 펌어를 할 가능성이 높아. 그치? 자, 그럼 커트를 잘랐던 방식이 있잖아. 커트를 카운셀링 할 때 대부분 뭐에 맞추는 거야? 얼굴형이나 뭐에 맞춰? 두상에 맞추잖아. 그치? 그러면 펌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여기 있는 얼굴과 두상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보완을 설명하고 플러스 뭐 손질 능력을 높이는 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진단을 했지. 진단을 했으니까 보완이 가능한 거야. 이때 진단은 커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펌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뭘 해줘야 돼? 두상을 만져봐야 돼. 두상 만지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지. 자, 두상 자체가 어떤 거야? 어디가 들어갔고 어디가 나왔는지를 이해하면 거기에 뭘 넣을 수 있어? 볼륨을 넣거나 방향을 넣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두피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당신에게 적합한 펌제를 셀렉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두피와 모발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딱 맞는 펌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기준으로 손질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설명돼야 돼. 언제? 엔딩에서. 엔딩값. 얘가? 엔딩에서 넥스트를 제한할 때 염색은 내가 지금 말한 아까 말한 그런 설명이 돼야 되고 펌은 지금 말한 이러한 설명이 돼야 돼. 언제? 마지막에. 다음 제안을 할 때. 넥스트를 제안할 때. 반드시. 넥스트가 제한이 만들어지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집에 가서도 안정적으로 손질이 뛰어나려면 전판이 되면은 베스트. 베스트야. 이거 이해 가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여기까지 했다 치자. 자, 그럼 유입을 했어. 고객을 오프라인에서 제안해서 유입을 했어. 자, 시술. 자, 그럼 이 시술에 대한 내용이지. 그치? 자, 그리고 넥스트.
요거야. 근데 넥스트가 1차 넥스트랑 2차 넥스트랑 3차 넥스트랑. 그래서 1차 넥스트에서 50%다 라고 하면 2차에서 4에서 50%. 왜?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케어를 하면 50%, 일반 시술은 40%. 3차는 케어를 이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에서 50%. 3차는 시술이면 30%로 떨어뜨리고 35%로 하자. 그리고 케어는 50%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할인율이. 그치? 그러면 유입, 시술, 넥스트. 자, 그 다음이 바로 관리야. 고객 관리. 자, 요거 만들어졌어. 3번까지 왔어. 그러면 4차에서 고객 관리가 들어가. 고객 관리는 기간으로 하는 게 1번이야. 2번이 등급으로 관리하는 거고. 자, 근데 우선 자기네는 등급은 안 해도 돼. 아직 2단계 아니야. 기간으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2025년 5월 달에 방문할 2월, 3월, 4월 고객 리스트가 나와야 돼. 너희들한테. 디자인은 언제 됐어? 3월? 그러면 자기는 4월 것만 하면 돼. 언제 됐어? 자, 그러면 그때부터 리스트가 나와야 돼. 그 사람들 중에 안 온 사람들이 이때 오는 거야. 자, 체린, 봐봐. 2월 달에 왔는데, 2월 달에 머리 했어, 자기한테. 근데 3월 달에 안 오고, 4월 달에 안 오고, 5월 달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들이 리스트업 돼야 돼. 이해가? 자, 지연 4월에 된 거야? 3월에 된 거야? 4월에 된 거야? 3월? 자, 그러면 3월에 머리를 했어. 근데 4월에 안 오고 5월에 올 수 있는 사람을 리스트업 하는 거야. 4월에 왔어. 그럼 5월 달에 올 수 있는 사람을 리스트업 하는 거야. 이게 기간 관리. 이 기간 관리 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돼? 아까 나와 있는 카운셀링지를 예쁘게 썼어. 그럼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 핸드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이해가 뭔 말인지? 우리 핸드 쓰잖아. 고객 솔루션.